이사님은 창강 김성태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오늘 그 격국중 티격법 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이건 명강의가 될 걸로 봅니다.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네. 이 이름은 김성태입니다. 호는 아직 못 졌고요. 별명은 창광,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창광. 그 별명입니다. 호가 아니고. 호는 없어요 아직. 사는 데는 공주. 사무실은 여기 서초동 여기 쭉 가면 끄트머리 있잖아요. 서초빛들에서 37년 있었나? 있다가 그 옆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개업한 지가 40주년이 좀 넘었고 41년째입니다. 1985년 12월 28일 날 개업해가지고 전공은 자평명리학을 연해자평과 자평진전에 맞춰서 2000년도까지 하다가 타협을 좀 해야 되겠길래 타협을 좀 해야 하잖아요. 서초동에 살으려면 또 타협을 해야 되겠길래 2001년도 아버지가 입원하시고 나서부터는 명리정종 명리학원 그리고 위철리의 명학신의 명학 강의 등으로 억부용신을 조금 첨가를 했습니다. 조금 첨가를 했죠. 대학이나 이런 데 강의할 때는 전혀 그 냄새 없이 그냥 자평진전으로만 하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개를 하는데 격국법에 대한 자평진전에 대한 거는 뭐 그것이 99%고 1% 정도 하죠. 지금 현재는 손님이 약간 일반인들이 찾아오질 않아가지고 좀 있는 이런 놈들만 와가지고요. 약간 억부용신 쓰는 게 조금은 잘 안 쓰고 격국법으로 하긴 하는데 억부용신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격국과 용신이라는 책을 제가 냈는데 2006년에 냈습니다. 그때는 푸짐하게 와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 하나밖에 없네. 최석 씨도 왔었구나 그때. 지금은 뭐 이제 올해 이제 20년 만에 격국용신 책을 다시 재판을 하면서 한 120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이번에 다시 그걸 분량을 늘려가지고 격국과 격국용신 이렇게 나눠서 1200페이지 정도의 책을 다시 20년 만에 재판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격국이라는 말이 생기기까지 격국이라는 말이 생겨야 했잖아요. 어떻게 격국이라는 말이 생기게 됐는가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은하계 있죠. 은하계에서는 기운을 뭐라고 부르냐 그렇잖아요. 은하계에서는. 그냥 지구 밖에서는 기운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춘추류에서는 유가류, 유자들, 공자파들, 유가류, 춘추류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채라고 부릅니다. 채 아시죠? 채. 하늘에 큰 채가 있대요. 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채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큰 채라고 하죠. 이거를 사용법을 빨리 익히겠습니다. 그렇죠? 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채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큰 채가 있다 그래요. 역전에서는 뭐 태극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한극 부르고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도가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체라고 부릅니다. 채가 가는 길이 있다. 무의자인 도 아시죠? 도체 길이 있다 이렇게 부르고 뭐
이렇게 해남자라든가 도가에서는 부르는 건 이제 도책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음양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죠. 음양이라고 부르고 그 음양을 다시 하나로 뭉치니까 원일, 태일 이런 거 이제 대학원 다니시면 배우시는 것들하고 부르고 그럽니다. 네, 그것을 부르는데 이 체가 이제 지구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지구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자연과학이고 여러분의 삶에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제 내려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부릅니다. 천시 이렇게 부릅니다. 이상한 글씨가 됐네요. 천시. 하늘에서 내려왔다. 시라는 것은 때에 맞춰 내려왔다. 천시로 내려오는 거를 어디로 내려왔냐면 월지로 내려왔습니다. 월지로 내려왔죠. 월지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온 것을 우리가 쳐다볼 때는 명령으로 내려왔죠. 그렇잖아. 우리가 볼 때 명령으로 내려왔잖아. 그래서 영자를 붙이는데 유가에서는 저거를 시령이라고 하고요. 도가에서는 저거를 월령이라고 하고 그러죠. 우리들은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 그렇죠. 우리들은 사령이라고 부르고 그럽니다. 부르는 내용이 틀립니다. 말들이. 그렇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왔는데 요 내려온 것을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분석을 냈는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두 가지로 기운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는 차가운 기운, 하나는 뜨거운 기운이 내려왔어요. 그거를 이제 동양 철학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로 말하면 양기, 음기 이렇게 내려왔죠. 양기, 음기 내려왔죠. 그래서 음양으로 내려온 겁니다. 두 가지 기운인데 어차피 그거를 천시로 내려왔으니까 시간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동지부터 하지 전날까지, 하지부터 동지 전날까지를 기준해서 시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양의라고도 하고요, 이기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지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이지라고 합니다. 동지, 하지. 그렇죠. 두 개의 기운, 이기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려왔죠. 여기까지는 동양 철학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128억 년 정도 됐다고 합시다. 오랜 세월 지났어요. 그동안에 별짓을 다 하다가 이제 한난조섭이라는 봄, 여름, 가을이 생겼답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이 생겼어요. 이쪽은 덥다가 이쪽은 춥다가 점점점 춥다가 점점점 덥다가 그래서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태양 뭐 이렇게 하잖아. 소양, 소음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사계절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사계절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날씨가 점점점 뜨거워지면 나무가 점점점 나오고 날씨가 더 뜨거워지면 나무가 점점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시의 기운 그러죠. 그렇죠? 나무가 막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 사계. 요거는 이제 입춘, 입하, 입동, 입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사계. 사시라고 해서 온도가 점점점 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동지,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시죠? 온도 변화를 그래서 명리학은 사시를 기준해서 사주를 보기 시작한다 해서 명리학입니다. 사시 기준입니다. 이렇게 사시 그러죠. 그래서 동지부터 이렇게 춘분까지 그 기간은 한이 먼저고 그다음에 습이 나온다 그죠? 습이 나올 때 기운을 생하는 기운, 목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난조섭으로 기운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령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4개로 나눴으니까 90일 동안인데 그걸 또 둘씩 또 나누면 45일씩 되죠. 그래서 그거를 8개로 시간을 나눕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팔품이라고 부르자고 얘기를 명리학계에 내놨습니다. 근데 그걸 내놓을 때 내가 내놓은 게 아니다. 원래
명리학원에 팔품이란 단어가 있었으니까 그걸 쓰자. 근데 그 단어가 동양 철학에서는 8가지의 바람으로 썼다. 동, 남, 서, 북이라는 4가지 바람 말고 가운데 간풍이 있잖아요. 바람, 그게 팔풍이다. 뭐 이렇게 주역에 8개도 있는데 왜 우리가 못 쓸 수가 없다. 8개의 바람을 해가지고 팔품인데 천시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렇게 붙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어서 내가 만든 줄 아는데 저거 만드는 게 없고요. 책을 당령이라고 이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원래 있습니다. 논문에도 제가 한 것처럼 썼지만 원래 있던 겁니다. 명량에 당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영을. 그렇죠. 그거를 다시 15일씩 쪼개니까 24령이 되죠. 24령이 됩니다. 24령이 돼요. 23령. 이거를 뭐라고 하면 사령을 합니다. 사령의 원 글자는 연해자평에서는 용사지신, 자평진전도 용사지신, 적천수에는 인원 용사, 인원사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인원용시, 인원사사, 월지 지장간에 있는 거 15일, 그 태어난 걸 사령이라고 하죠. 자기가 태어난 15일간을 그걸 사령이라고 합니다. 사령을 합니다. 이걸 더 쪼개면 5일씩 나누면 72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요거와 요거를 명리학계에서 지금 강의 중이고 공부를 하는 중이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뭘 만드냐면 운명관을 만듭니다. 관념. 나는 어떻게 살겠다. 나는 생기로 살겠다. 그렇죠? 한습이라고 합니다. 그 여름이 지나면 난습이잖아. 나는 장기로 살겠다. 그러면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이 오면 성기잖아. 생장, 성멸이잖아. 나는 그럼 성기로 살겠다. 뭐 멸기로 살겠다. 이 생장, 성멸의 기운을 관념으로 합니다. 이 관념의 이름을 책에서 찾다 보니까 이런 4가지 관념은 어떠한 이름으로 질까 하다가 아직 장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동지부터 입춘까지, 춘분까지 태어난 사람들의 생하는 기운의 생각관, 운명관, 관념을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뭐 이름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습니다. 이름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까지 이름을 줘서 하면 조금 이렇게 동양 철학의 철학적 범위, 역학이 철학적 범위를 넘었을까봐 아직 이름은 정하지 않고 그냥 관념으로 하고요.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관념이니까.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명리학이 뭐 하냐면 실용명리학을 하잖아요. 관념이니까. 여기에 있는 당령은 알아야 됩니다. 8개의 당령. 그렇죠?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자축이라는 하나의 45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동지부터 입춘 전날까지. 거기는 자축이라는 건데 저는 그거를 자축품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원일이한테 강의 들었죠. 응? 원일이가 강의 안 했어? 식물이랑 같이 한번 했었어요. 한번 했죠. 예, 뭐. 눈빛 보니까 듣긴 들었는데 한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경래 씨는 그런 강의 안 해주던가요? 다른 강의였었어요. 또 다른 강의예요? 예. 이 양반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딴 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보다. 여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팔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당령이라고 자축, 뭐 인묘, 묘진 딱딱 끊어서 45일씩을 한 품으로 여기고 한 품 만화에는 당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당령은 시키는 겁니다. 시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책에는 분명히 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 누가 시켜? 지구 밖에서 시켜? 지구 안에서 시켜? 밖에서. 아닙니다. 예, 지구 밖에서 시키는 건 사시까지. 알았죠? 지구 안에서 시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령을 하는데 누가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가 시키는 거를 당령 그러잖아요. 그 당령을 따라서 그거를 실천해야잖아요. 우리가 실천해야죠. 그래 그걸 뭐라고 말해? 해신그랍니다. 네, 그렇죠. 당령과 해신그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당령을 보고 손님을 보는 거예요? 해신을 보고 보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갈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준가 니들이 시험 본 거 가져가. 해신 보는 거죠. 예, 그거를 우리들의 적성이 됩니다. 그 적성이 되고 행정 용어로 업무 능력이 됩니다. 행정 용어, 교육 용어, 행정 용어. 그래가지고 이제 뭔 말인지 알죠, 이제. 예,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면 됩니다. 예, 뭔 말인지 알면 돼요. 그렇죠? 그럼 다시 처음에 시작해서 천시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월지로 내려왔죠. 그런데 우리들은 시간이 우리한테 뭘 명령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부르기로 했어요? 월령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죠. 동양 철학에서는 시령이라고 부르고 월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월령은 정연 주석한 월령을 읽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50번 이상 정도로 읽으면 아마 월령은 공부에 터득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3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누구나 다. 한 4년 정도로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책을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시간으로 분석하니까 사시도 있고 8개의 당령도 있고 24개의 사령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지구밖에 하늘의 큰 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한난이라는 만물을 죽이고 살리는 기운과 조습이라는 건 만물을 키우고 가꾸는 기운이 만나서 살아요. 이건 하늘이 정해준 거 지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늘이 여기다 대고 빙빙빙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래 우리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는 거죠. 이건 하늘이 시킨 거예요. 그럼 요거는 관념 체계에 우리한테 남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세계관.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해야 돼? 운명관이 남아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구에서 만든 거예요. 지구가 만든 거죠. 그럴 때마다 바람이 8개가 막 불고 오고 막 그러죠. 그 바람 따라서 뭔가를 하라고 시켜요. 일을 하라고 시켜 그거를 우리가 해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 당령은 임무와 같고 8개 당령 따라서 5개 해신이 움직이는데 그건 내가 하는 업무와 같다 해서 업무 능력, 적성 파악하는 데는 이게 아마도 지구상에서 제일 낫지 않을까. 물론 저는 적성으로 안 봐주지만 엄마하고 상의해 이렇게 말하긴 하죠. 저는 봐주지 않아요. 네, 그렇죠. 봐달라고 하면 제가 한 300만 원 받죠. 안 봐달라고 하면 그냥 봐주고. 물어보면 가 그래요. 이겁니다. 업무지 여기서 이제 나오고 요거는 24령은 누가 시키는 거에 우러나와서 해야 돼요. 우러나와서 해야 되죠. 우러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저건 자기 실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누가서 시켜서 하는 당령의 희신은 업무 능력이 되지만 내가 알아서 하는 거는 내 개인 실력이 되죠. 실력이 높낮이는 사령의 배합. 배합이라는 용어는 상생상극을 해신으로 부를 때는 배합이라고 말해요. 개, 갑 그러면 수생목이잖아요. 해신 계신을 할 때는 개갑의 배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짝 뺐자 짝이 맞았다. 이해 가셨죠? 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신 배합, 해신 배합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배합이 맞으면 업무 능력이 있고 요것이 배합이 맞으면 업무 실력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여기까지가 연애자평으로 말하면 15과의 원령 용사 지신도입니다. 여기까지가 15과로 말하면 거기서 이렇게 몇 장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육신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용신이 격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어떤 그런 용신 거기서 말하는 용신이 뭐예요? 얘요 사령용신. 얘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안 하고 육실을 하면 새끼들이 아주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이 새끼들 아주. 예. 이런 뜻이에요. 이 사령용신이에요. 그럼 이 사령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예. 이제 사령을 합니다.
또 뭐가 문 닫으라고 예. 그러면 이제 사령이 이제 곧 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격은 틀격자, 명찰격자, 맞춤격자 그럽니다. 이렇게 나무 목판에다 이름을 짓잖아요. 틀격자, 맞춤격자, 목판격자 이렇게 명찰 다는 거 있죠. 여러분들의 인간의 사회적 격은 여러분들 누구네도 딸이었던 거 아시죠? 누구네 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누구 여자? 누구 엄마? 누구 학부모? 누구 뭐 이런 거 했죠. 지금은 누구 할머니 정도 되겠네. 지금 관상 보니까 다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격은 발전하듯이 이것도 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사령이 격이 안 되는 이유에 5가지는 있습니다. 사령이 격이 안 되는 이유에 5가지가 있거든요. 격이 안 되는 이유가 5가지 있고 격이 안 되는 이유도 5가지 있고 또 격이 품격이 다르다도 5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격을 잡으러 갈 때 사령이 격이 안 되는 이유 5가지. 뭐 월비면 안 되죠. 월비 월급을 안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 격이라고 불러. 왜 격이라고 불러? 양인걸록이라고 부르고 양인이 월급이 양인이 되고 월비가 걸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월비가 걸록이 됐다 해서 월급이냐 월비냐 싸우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인신사회에 있는데 여기는 품격에 따라 조금 틀리잖아요. 인 중에는 간목이 녹이잖아요. 그런데 병화의 사령이라고 녹을 제치고 병화로 잡아줘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렇잖아. 녹이라는 건 선비인데 병화라는 건 일꾼이잖아요.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애한테 빗자루 들고 청소를 시켜야 되나 하는 건 의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격을 잡을 때 또 한 번 생각해야 되고 진술충이라는 고지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진중의 개수라는 건 해자축에서 온 거잖아요. 인신사, 이는 병화라는 건 사오미로 갈 거고 이런 과거의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아야지 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 그러면 병을 용, 갑을 채, 진 그러면 을을 채, 개를 용, 그죠? 무를 본 그래요. 이렇게 잡아서 품격을 나눠서 또 격 잡는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5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세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적천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투가 남은 격이래.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미련한 명리학은 투가 남은 격이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쉬운 점이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육실한 인간이 그게 간단한 줄 알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좀 욕 안 하죠. 제가 제3의 이런 등신들 봤나 아주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나머지 이렇게 격을 잡을 때 품격을 봐야 돼요. 사람마다 품이 있죠. 양발 출신인지 쌍놈 출신인지 대장쟁이 출신인지 점쟁이 출신인지 뭐 이런 거 바지가 출신 성분이 있습니다. 그럼 출신 성분이면 그 기세를 논해야 되거든요. 기세를 등령했는지 득제했는지 하는 일간의 기세가 있듯이 기세를 논하는 겁니다. 기세를 논할 때 인신사에는 녹이라는 기세가 있고요. 좌우면은 인이라는 기세가 있고 진술증은 고라고 하잖아요. 녹방녹자, 걸녹자, 녹. 그렇죠. 그래서 인신사의 원령이 태어났으면 그 녹이라는 게 간목으로 잡으면 녹이니까 학자가 되는 거고, 인신사에는 권한자가 되는 거고, 진술증민은 부자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품격을 잡아서 논해야 되고, 그것이 삼합이로 품격을 논하는지, 그런 기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품격을 가려서 또 격을 잡는 거죠. 그렇죠. 격을 잡을 때는 이제 격을 잡으러 가니까 뭐의 대상, 이 격이라는 건 사람 이름지잖아요. 이름 짓는데 누구 이름인지 지어야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간하고의 관계를 보고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일간을 생하는 원령이 이제 일간을 생하면 인그랍니다. 그렇죠. 인그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는데 기세가 다르잖아요. 천간으로 투간된 인은 네가 앞으로 배우고 익혀라.
지장간 있으면 인은 인인데 상황인이죠. 상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가 배우고 익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배워서 너 줄게요. 이거는 또. 품격이 틀리잖아요. 만약 일간이 생한다. 그럼 뭐 간목일간이 사움이니까 생하잖아요. 식상그라죠. 천간에 식상그라면 네가 가서 알아서 살아라. 이해가시죠? 그 식상 네가 알아서 행동하라는 뜻이잖아요. 그 지지의 사움이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휴식상이라고 하죠. 휴. 눈돌이 왜 이래? 왕상유수사 몰라 알아. 양상유수사. 들어봤어요? 명리책 딱 열으면 4페이지에 나오잖아. 네 번째 페이지. 요게 왕상유수다. 설하고 선생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명리학자의 덕목은 왕상유수사를 아냐 모르냐 있다고 했잖아요. 자평수원에. 그렇잖아요. 이걸 아는 겁니다. 이 왕상유사죠. 그러면 휴잖아요. 그럼 뭐예요? 네가 가서 해야 돼요? 머슴 시켜야 돼. 거기까지만. 아이씨. 그래가지고 이름을 줬는데 그래서 이름을 줬어. 그러면 이제 이름을 진 거예요. 간목일간이 좌월에 태어나서 요 개수에 이렇게 났어. 얘가 이름이잖아. 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요 이름을 줬으니까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정인격이야. 정인이 아니고 정인격이야. 정인격이야 이름이. 그래 그 간목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정인격이 됐답니다. 이해가시죠? 정인이요, 정인격이요. 정인격 그럽니다. 이게 이름입니다. 간목 읽으면 안 돼요. 정인격 읽어야 돼 이제는요. 격 잡을 때. 그럼 정인격이 하는 일이 있죠. 너의 집안은 학자와 인연을 중시하는 집안이니 명심하고 가풍을 따르거라. 얘가 이렇게 재수가 투관돼서 네 자질을 개발해서 능력을 만들거라. 가풍을 따라야 자질 개발. 이게 틀리는 겁니다. 요거를 상왕, 요거를 인왕 그러잖아요. 약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격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격은 사령에서 나오고 사령에서 잡을 때 이렇게 기세의 판단과 품격을 나눠서 격을 잡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를 불러주시면 제가 거시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주 모르세요? 사주. 개. 개. 갑인. 을유. 무인. 예, 무인, 대운수, 7대운. 축대운. 남자 여자요? 남자. 남자. 7대운이니까 7대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7대운이니까 2월 28일, 2월 29일 났다는 뜻이죠. 대운수가 7대운이니까 2월 4일 날 바뀌잖아. 네. 3, 7, 20일 그러잖아. 그러면 21일 플러스 4 그러면 26이잖아. 그러니까 26일 날 생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2월 26일 날이 생일이에요, 이 사람은. 그 2월 26일 생일이니까 어디에 났어? 간목에 난 거죠. 외웠지? 네. 이는 병, 갑 이렇게 외웠죠. 무는 외우지 마. 그런 건 하지 마요. 그 책에서 하지 말라는 자꾸 해가지고 속지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간목에 났죠. 예, 23일 전에 간목에 났어요. 간목에 났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가 격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령이 격이 안 되는 이유랍니다. 그렇죠? 이게 격이는데 사령이 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영을 원래 따지고 넘어가야지 얘가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영을 따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5개를 정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개, 갑이 있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시킨 일은 하나하나가 보죠. 예, 그러면 개갑이 사주에 있죠. 업무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해가셨죠? 예, 그러면 이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나 봐야 되겠죠. 예, 신금이 없죠. 유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 유는
가을에 유지, 봄에 와서는 아닌 거예요.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직업을 오래 안 하고 좀 이따 바꾸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죠. 아,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바꾸고 놓아야 그럼 바꾸기 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언제 바꾸냐? 그러면 2023년도 되면 2023년이 몇 년? 2023년 언제 됐지? 한 2년 정도 됐네. 이 정도 계속 개면 되면은 아이 씨발로 뭐가 이제 못 해먹겠다. 나 이제 제2의 직업을 육실하는 뭐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몇 년 됐네. 타락한 지. 뭐 이제 이거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보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뭐든지 하면 잘 되겠나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신계 갑병 그냥 글씨가 몰라도 신계 갑병이라고 병 또 썼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럼 글씨가 이런데 병 썼어요. 병이 사주에 있죠. 있기는. 그렇죠. 이 병이 인호술로 용사를 안 됐을 뿐이죠. 그렇잖아요. 원래 사주에는 없다 있다 중에 없는 겁니다. 천간으로 인호술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있다고 우기잖아요. 뭐든지 제1의 직업, 제2의 직업이면 활용성이 무지하게 높지 않은 꼰대형으로 공부할 거라고요. 아유,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가 자질 개발을 해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끌어내서 표현하는 작가형이냐, 바깥에 나가서 배우고 익혀서 하는 학자형이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기토가 있으면 여기서 막 끄집어내. 심장에서 막 칼로 파서 나의 인생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무토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 배우고 익혀야 되죠. 예. 이런 걸 따지는 거를 업무 능력 본다고 합니다. 엄청 쉽죠. 엄청 쉽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읽을 때는 이걸 뭐라고 읽어? 갑이라고 읽어야 돼? 사령이라고 읽어야 돼? 갑이라고 읽는 순간 신세 조지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얘를 사령 읽어. 개 해신, 신희신, 병희신, 무토, 해신이요, 귀신이요. 귀신. 원래는 내 거 개발했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잖아. 근데 필요한 거 하고 다니잖아요. 또 필요한 거 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해요.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을 이제 보는 겁니다. 영을 이렇게 보고 업무 능력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업무 능력만 보면 뭐해? 그렇죠? 인간이라는 거는 땡쟁이라고 해서 용접만 잘하면 뭐해? 그건 업무잖아요. 근데 아버지로서, 사장으로서, 동네 이장으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는 업무, 직무도 봐야죠. 직무도 봐야잖아. 사람이라는 게 신분이 있지, 일만 잘하면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봐야 되니까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격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원칙상 간목으로 잡았어요. 이게 체라고 하거든요. 간목의 체로 격을 잡았으면 이렇게 등과에서 공무원 돼야 됩니다. 공무원 아시죠? 네, 잡아야 합니다. 못 잡죠, 이제. 못 잡잖아요. 야, 그렇죠? 그럼 임용고시 합격해야 되나? 싫다잖아요. 격을 다른 걸로 잡아달라잖아요. 다른 걸 잡기로 했습니다. 못 잡아가지고 월지를 못 잡아서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깥에 가서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격을. 그래가지고 요 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월에 뭐가 있어? 겁재가 있죠. 그래서 월겁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네, 월겁격입니다. 그리고 얘를 제대로 끌어들여야죠. 평생 돌골족이나 이렇게 이민족으로 살게 할 수 없잖아. 월겁이라는 거는 우리가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벗어난 놈이란 뜻이죠.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그걸 끌어들여야 하잖아. 우리가 대동하고 전쟁을 하든지 뭐 외화월도 하든지 끌어들여야 하잖아. 끌어들이려면 얘 이름을 양인격이라는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규칙을 지키나 안 지키나 잘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이 있으면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 살성이 있죠. 있으니까 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돼? 이제 양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 사람 됐네 인간아 이렇게 해가지고 양인격이 부르는 겁니다. 살이. 그러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양인이 안 되면 부인이 이 사람을 남편 취급 안 합니다. 누구 취급해? 지나가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을 수 있고 호적 초본도 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사주 이름이 양인격이 됐습니다. 그 양인격이 됐으면 양인격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럼 이 인이 이제 인이요 양인이요 양인이요. 얘를 겁제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양인이라고. 만약 양인격이 아니라 얘를 뭐라고 불러? 일간의 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양인이에요. 이게 양인격입니다. 양인격이 됐으면 이 양인격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럴 필요하다는 거는 이게 사람으로 인정했으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상신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살입니다. 살력이 있죠. 얘가 뭐요? 유라고 부르면 안 되고 편관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명리학 못 합니다. 그 명리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얘는 이름이 뭐 이름이 뭐요? 상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자격증을 따와야 됩니다. 자격증을 따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게 연월에 있어, 일시에 있어. 일시에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해, 내가 필요해. 야, 그런 놈이네요. 개업이 가능한 자격증. 이게 그렇잖아요. 원래 양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돈벌이에 용이한 양인격으로 해서 개업이 가능한 살상신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살상신을 유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을 보호해야 돼, 안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죠. 그럼 뭐가 있어야? 편인이 있어야 되죠. 편인을 있으니까 편인이 있죠. 여기 있잖아요. 예, 예.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신그랍니다. 인, 예, 구신그라죠. 예, 그러면 살상신 인구신 있잖아요. 그 살을 고스란히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살에 대한 화라든가 구신에 대한 뭐가 있잖아. 그럼 이 구신이 인이 있는데 자꾸 얘가 꼬셔 안 꼬셔? 꼬셔가지고 너 그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하자 그렇잖아요. 야 몰래 토끼 잡아먹으러 가자 뭐 스키 타러 가자 꼬시는 거 보이죠? 보이잖아요. 못하게 기계로 방어야 무게로 꼬셔. 그래가지고 저녁만 되면 뭘 배우러 다니고 또 연병을 떨어요. 예, 그렇죠. 예, 이 사람 소원이 뭐예요? 한량이 되고 싶죠. 예, 일에 시달리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걸 떨어는 거죠. 이렇게 사주를 보는 겁니다. 예,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격을 보고 격을 잡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이름하여 격국용신그랍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노력을 해서 있게 만드세요. 그걸 뭐라고 말해? 없어서 또 해야 된다고 말하면 억부용신. 사주에 억부용신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놈아 노력하라고 하지. 그렇죠? 있는 건 뭐라고 말해? 격국용신. 없어서 노력해야 되는 건 억부용신. 그럽니다. 아니 토가 많으니까 목 끝으로 목이 억부용신. 이건 지네들이 정해놓은 거지. 그런 책이 어디 있어? 금이 많으니까 화급금해야 된다. 그게 억부용신이라. 누가 정한 거예요? 지들이 말한 거잖아. 지들이 정해놓고 지들이 상의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 논문 찾아봤어요? 못 쓰잖아. 무서워서 없으니까. 그렇잖아. 지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격을 이렇게 어떻게 정해서 나오고 그 격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격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것까지 용신 운영하는 것까지 대충 알았잖아요.
그래서 용신이라는 영을 여러분들이 운영하면 적성이 되고 격을 운영하면 진로가 된답니다. 그래서 진로 적성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으면 격의 종류가 이렇게 정 8격입니다. 8개입니다. 8격 그러죠. 8개 8격이 됩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격이 있잖아요. 외격이라는 게 있죠. 정격. 그리고 외격이 두 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 8격 이거를 내격 그렇게 하고 정격 들어가도 8격이라고 여러분들 알아서 부르시면 되고요. 이거 두 개는 뭐 양인 걸로 외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10정격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10정격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라고 안 해요. 옛날에는 이런 거 가지고 막 대가리 터지게 싸웠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얼버무려도 뭐라고 안 할게. 10정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왕격이라고 있습니다. 전왕용신격이라고 해서 전왕격 그러죠. 전왕격을 합니다. 전왕격이 있는데 이 전왕격이라는 거는 별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기명, 버릴 기자. 일간이 원하는 걸 모두 버리면 전왕격입니다. 일간이 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인간한테 인성도 없어야 되죠. 그러면 죄로 가면은 종제격이 아니라 기명한 종제격, 기명종제격, 기명종살격 붙입니다. 기명, 버릴 기자, 일간을 모두 버려서 다 간다. 그러면 만약에 개수일간인데 밑에 사오미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제격이잖아요. 개수가 아무 기원이 없으면 기명종제격이면 이 사오미라는 종제격이 모두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혼돈 아시죠? 혼돈이라고 들어봤죠. 우주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 혼돈이었죠. 그렇잖아요. 그게 빅뱅에 의해서 혼돈이 깨져가지고 팽창했죠. 그 혼돈 쪽에는 우리가 사는 이런 게 원래가 다 있었죠. 다 있었잖아요. 그러한 없다는 건 다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환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전환격은 따를 종자 써서 종격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명, 일간을 버리지 못하고 한쪽으로 편중된 격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일간이 대충 비견도 대충 그인데 식상으로 왕했어. 그 종악격이지 기명종화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적천수에서는 분명히 이름을 달리했습니다. 종화라고. 종격이 아니라 종화격이라 종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뭐가 자기가 필요한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종화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격은 종격인데 종화라고 하는 격입니다. 화격. 그쪽 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장이 됐어. 부장이 되고 싶으면 높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쌀 99가마가 있어. 한 가마가 부족해 안 부족해? 그게 가난하죠. 그죠? 기명종객격은 쌀 99가마 있어. 어이구 3가마가 남어. 나는 95가마만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부자야 안 부자야? 이게 틀립니다. 틀립니다. 많이 틀리죠.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격이 있습니다. 뭐 양신성상격, 말하자면 목으로만 되면 곡직, 화로만 되면 염상, 토로만 되면 가색, 금으로 말하면 종역, 수로만 되면 윤하 그러잖아요. 이렇게 삼합으로 되면 득기, 일행득기 이렇게 용어를 쓰잖아요. 합기, 갑기, 합톡격.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논하지 않고 십정격 내 범위에 번지는데 이걸 논하지 않고 보는 버릇을 들이기를 권장합니다. 이걸 무시해버리라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어디서 공부했을 때 그때 들은 것 때문에 이게 아직도 따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범주로 끌어들여서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격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격은 왜 학습해야 되는가? 학습해 격을 이렇게 장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격은 학습해야 되는가? 의문이지 않아요? 격은 학습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 돼. 물어볼랑. 명리책은 모두 격을 기준으로 사주를 간명하였다. 혹시 육신 기준에서 사주 간명하는 거 혹시 읽어본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어요. 수생목 가면 어떻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지. 만든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틀리니까 공부해놓고 감탄하고 그런 것 같다고. 다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만 안 해도 되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의 틀을 기준으로 살죠. 여러분들 무슨 기준을 살아? 1번 직업의 틀, 가정의 틀 기준으로 살죠. 네, 직업의 틀을 운영하는 걸 보려고 격을 보는 겁니다. 직업의 틀을 운영하려고 격을 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직업의 틀. 이해하셨죠? 직업, 그럼 단순하게 직업입니다. 그러면 직업 말고 직업을 행위할 때 거기 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뭘로 보는 거예요? 격은 직업을 보려고 업무의 틀을 뭘로 본다고? 용신과 해기신, 당년과 해기신을 보는 거예요. 해기신 그럽니다. 예, 해기신은 업무의 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척 관계는 뭘로 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부부는 뭐고, 뭐 형제, 자매, 부모, 복은 뭐고 그러잖아요. 그걸 뭘 기준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인성 기준하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인성이 엄마예요. 아버지는 누구야? 아버지는 누구요? 아버지는 몰라. 동양철학은 아버지는 모른다고 돼 있어. 엄마가 만나는 남자가 아버지라고 돼 있지. 아버지는 모른다. 누가 낳았어? 우리는 엄마가 낳았어. 아버지인지 그 아버지가 엄마가 배 쪽에 낳은 게 나이긴 한데 그게 내가 보기는 아버지인지 다른 아버지인지 옆집 사는 농사짓다 갑자기 밤에 들이닥치는 누군지 모르자고 돼 있다고. 그래서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재성이 아버지요. 재극인. 네, 그렇죠. 그거 보는 거예요. 인성기준이요. 이해가셨죠?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요거 볼 때만 육신이 필요하죠. 그렇죠. 육신이 필요하죠. 요거 볼 때는 틀린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목일간이 임수가 있어. 그렇죠. 임수가 있어. 임수가 있으면 요게 격이면 격이라고 하고 요게 해신이면 해신하고 말하고 요게 정인인 경우는 가족 볼 때만.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준이. 격은 왜 공부하냐? 직업의 틀 보려고. 그럼 격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해기신이 들어가 있죠. 아까 당령에. 그거는 업무 능력 보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집에 가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야 하잖아. 그걸 뭘로 보냐? 인생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제 말이. 보일러 좀 꺼. 보일러 틀어가지고 이렇게 덥게 하는 거야. 보일러를 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명리학에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궁극적 목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나라를 오기 전에 수나라에서 당나라를 넘어가기 전에 수길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오행대의를 썼죠. 그 오행대의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에 이렇게 생화극재라는 게 있대. 열심히 노력해서 생화, 상생 말고 생화. 그러니까 수생목이 시간적 의미로 말하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만물적 의미로 말하면 종조에 싹이 난다는 뜻이에요. 해기신으로 말하면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생목을 하면 시간으로는 뭐고 만물로는 뭐고 해기신을 뭐고 하죠. 해기신은 우리가 하는 일을 말하죠. 그렇죠.
그 시간과 만물과 하는 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상생을 배우는 건데 그러면 그러한 상생은 생화극제라는 게 있대요. 생화극제. 그래서 생화. 내가 시간과 만물과 내가 할 일 세 가지를 다 알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걸 생화. 그거를 가지고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거를 재화. 상생상극의 또 다른 범위죠. 생화극제가 있다고 수길이 책에 써 있습니다. 그 뒤로 당나라라고 하는 호족 세력에 연합한 국가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송나라라고 하는 문화창달기관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몽고족이 들어와서 100년을 지낸 원나라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족이 그거를 다시 복구한 명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워가지고 만주족이 자기네 금나라를 세워줘 중원을 접한 청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니 뭐 1900년도가 시작되면서부터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겼죠. 이 수많은 과정 속에서 생화극제라는 것이 진짜 있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설명했죠.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최한기 선생은 생화극제가 너무 많아서 시장이 난무하다 이렇게 말해서 생화극제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책 인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운하추검이라는 좋은 글도 있지만 인정에는 너무 많다죠. 그럼 생화극제가 있으면 생화극제라는 것은 부기 빈천을 논하는 겁니다. 아셨죠? 봐봐요. 이렇게 식신격이다. 그러면 상신이 비견이에요. 격을 생하니까 비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구신이 식신 생재예요. 생재 그래요. 식재가 되죠. 그렇죠. 격을 보호하니까 구신 그래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는 됐어. 당나라 초까지만. 근데 당태종 이후로 문화 발달과 세계화된 지금의 세면 살잖아요. 글로벌 사회에 살면서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120명이 득달같이 붙어서 이걸 차지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얘가 먹고 떨어지면 120명에 119명은 굶어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기빈천이 생긴 거예요. 이해 가시죠? 부기빈천이 했으니까 비식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제사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제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사를 하니까 뭐가 생겨요? 비식이 생겼죠. 그렇잖아요. 생겼잖아요. 이거는 나의 실력이고 제사에서 생긴 이 실력은 나의 실력이요. 내가 거둔 결과예요. 이제 결과죠. 이렇게 부기빈천을 논하게 됩니다. 상신이 생화극제를 했으면 실력이 우월한 뜻이니까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식재했으니까 재극인 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사회생활을 했으면 그 사회생활에 대한 기득권층을 나라에 가서 인정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권, 유통권을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래요? 재극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장받은 게 뭐예요? 식재죠, 이제. 다식재죠. 그럼 이 식재는 기득권을 보장받았잖아요. 그래서 풍요를 누리고 삽니다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제 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기빈천을 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시니까 뭐예요? 신분이 높아진다. 자기 권리와 권한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화극제까지가 명작의 끄트머리입니다. 그렇죠? 이걸 들고 가서 이제 손님이 왔어. 근데 이제 마음이 무거워. 무슨 운에 오면 저 사주가 바뀐다고 마음을 먹고 싶어. 그러고 싶어. 운이 와도 안 바뀐다고 하고 싶어. 바뀌어 안 바뀌어? 운이 오면 사주가 바뀌어. 얼마나 좋아. 그럼 원숭이도 사람 되고 개도 고양이 되고 그렇잖아요. 다리도 부러진 게 저절로 붓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봄 되면 몸에서 싹이 나가지고 주름이 펴진다고 생각하나 봐. 이거 등신형. 등신형. 대우는 자기가 부족한 거를 업데이트하는 거고, 새우는 배우고 익힌 거를 활용하는 거야. 그렇죠? 그 대우는 원령에서 시작되고 새우는 태세에서 시작되잖아요. 태우는 내가 아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데 내가 더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복을 바뀐다고 생각하나 봐. 운에서. 그렇죠? 그런데 운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운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운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하나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금이 개수가 되는 식신격이 왔어. 왔죠. 왔어 이제. 그러면 이제 정민연이라고 왔어. 네, 뭐 하는 운이야? 식진제사라는 운이죠. 그렇죠. 식진제사라는 운이잖아요. 식진제살. 이 용어가 식진제살이에요. 식진제살. 이게 육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무슨 운이야? 상신의 기신이 왔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1년 동안 하는 일을 알아요. 육신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신의 기신의죠. 상신이 뭐예요? 비경이잖아. 이걸 극하러 왔잖아. 상신의 기신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1년 운명을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저처럼 돈 잘 벌어요. 아유, 이 나라 사람들은 저처럼 돈 잘 벌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설명할 때는 식진제살이지만 사실은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신의 귀신이 왔으니까 격이 뭐라고 그래? 귀신을 내치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식신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격으로 보이고 얘가 뭐로 보여야 돼? 상신으로 보여야 돼요. 상신의 기시니까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거가 잘 됐는지 못했는지 검증받으러 오죠. 그럼 나는 시험 보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시험 보러 가야죠. 박사 같으면 책 내고 연구 결과 내고 해야지 않아요. 검증 받아야 그 결과 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제사 그래. 육신으로 얘기하니까 그럴듯한데 그럴듯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운 보는 법입니다. 1년 신수 하나 봐줄까요? 질문하세요. 신수 봐주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신수요? 네. 네. 기에 의뢰생이에요. 기해. 서주를 불러야죠. 기해. 경오. 예? 경금. 갱오, 오. 을해. 을해, 경진. 남녀 대운수. 여자. 오대운. 양력으로 며칠 날이에요, 생일이? 6월 22일. 22일? 네. 21일인가 2일인가. 그러면 이게 하지 날이에요. 하지가 지났어, 안 지났어요? 하지 당일 날인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시각이 있죠. 이거 봐요, 여러분들. 시간을 나누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 딱 증명이 되시죠? 지금 당장 증명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안 나눈다는 거. 22일 날이 하지예요. 절입 시간이 언제냐고. 우성아 빨리 찾아. 1959년 하지 절입 시간이. 그렇죠? 그러면 4.8이라고 합시다. 5가 안 됐다고 하자. 4.8이라고 하자. 그렇죠? 5.1이든지 되겠죠? 4.8이라고 하자. 그럼 하지가 절입 시간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병화에 났죠? 그렇죠. 병화에 났습니다. 네.
근데 5.1이면 어디에 놨어? 정화에 놨죠. 하지가 지났으면은 시간을 나누셔야죠. 혹시 만세력 같은 거 없어요? 차지가 11시 50분에 11시 50분. 11시 50분. 하지가 11시 50분. 하지가 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예, 그럼 4.9, 4.8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병화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번 써볼래요? 저 이제 위 사주는 을목이 5월에 났고 병화 사령이다. 그렇죠? 예, 온기가 향하지 못하니 정화로 방하여 정화로 계속 진행을 해서 열기가 되는 정화로 취격하니 식신격이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죠. 예. 이에 병화로 취격하야지 등과를 하고 내실을 다지고 외면을 부풀릴 필요가 없는데 정화로 취격하기 때문에 채가 변하였다. 그러니까 꽃이 아니고 뭘로 잡은 거예요? 열매로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귀보다는 부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뭐를 추구해? 병화,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행동은 돈을 추구하고 이럴 때 달려졌다. 그래서 이런 거 사주 볼 때 손님한테 조심해야 돼요. 명예로우신 분이십니다. 속으로 돈복이 있으시네요. 명예로 이렇게 이런 측이다. 식신격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영은 뭐예요? 병화죠. 격은 식신이잖아요. 이거 따로따로 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 따로, 영 따로. 그렇죠? 그래서 업무 따로, 직무 따로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화 식신격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볼 때는 이제 을정, 기경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 을정, 기경임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죠. 이렇게 업무 능력이 좋으면 직무 능력이 없어집니다. 신분 능력이 없어지고 자기의 재능만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재능이 뛰어난데 신분 능력이 점점 좀 줄어든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 지우고 식신격입니다. 이제 식신격. 그러면 예. 식신격은 성격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비견과 식신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성격이 안 됐으니까 파격이 됐습니다. 그럼 등과 못 합니다. 등과라는 거는 명리학은 뭐가지든지 공무원 되는 걸 먼저 기준한다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등과를 못하니까 서당 선생은 할 수 있습니다. 비권력 분야인 선생님. 이 했어 안 했어? 잘 알아서야 이제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럼 두 번째 생죄는 해야 되잖아요. 죄는 구신은 있어 없어? 생죄는 있죠. 그렇잖아요. 생죄에 구신은 합니다. 구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지고 사회 활동은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항상 못 배운 것이 한이 돼야 안 돼. 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러 가고 밤에는 공부하러 가고 주경야독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상신은 준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됐죠. 이제 됐어요. 여기까지가 사주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여자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손님 다시는 안 와요. 가려운 데 슬근히 긁어야 돼. 별지를 다 긁어야 돼요. 잘했다고 칭찬하고 하는데 하여간 격의 틀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합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을목이라는 존재가 합이 있는지 요게 합이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을목에게 합이 드는 경금이 있죠. 이 을목이 뭐예요? 비경이잖아요. 상신에 짝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짝신. 얘 이름이 뭐냐면 뭐예요? 짝신이라 해서 짝구자 써서 구신그랍니다. 상신에 짝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공부 잘하기로 똑똑하게 태어났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지 짝이 공부하는 겁니다. 남편과 자식이. 이해하셨죠? 그런 거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었나 하고 보는 방법을 잘 해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운을 보러 가야죠. 운 보러 가야잖아요. 예. 무슨 운에 왔어? 을사년. 2025년 을사년. 무슨 운이야? 상신운이죠? 그래 안 그래? 상신이 원래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운에 왔어. 공부해야지. 공부하러 가야죠. 그렇죠? 없는 상신이 운에서 왔으니까 하던 공부해야 돼. 그때 당시에 제공되는 거 해야 돼. 제공되는 새로운 공부를 할 운이 2024년에 왔습니다. 공부할 운이라고. 상신의 합. 상신의 합이잖아요. 상신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신이 와서 뭘 만나? 짝신을 만나죠? 아,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를 할 상신운이지만 상신과 짝신을 만나니까 이걸 시집갈 운이라고 할까? 애들 결혼할 운이라고 할까요? 어? 아니, 그 뭐라고 할까? 그럼 1959년생한테 시집갈 운이라고 할까? 애들 결혼할 운이라고 할까? 그래, 애들 결혼이라고 할까? 애들 독립할 운이라고 할까? 애들 시험 합격 운이라고 할까? 애들이 나가서 이제 어른 된다고 할까? 너는 중공이 됐다고 할까? 봐봐, 애들 시험 합격은, 애들 독립은, 애들 결혼은, 애들 자식 낳는 그렇게 할까? 너는 이제 중늙은이 됐다고 할까요? 다 같은 말이죠. 그 운입니다. 그게 그냥 신수입니다. 작년 신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얘 이름이 뭐예요? 을목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비견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상신. 얘는 뭐라고 해야 돼? 경금, 정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통변이 안 됩니다. 쟤를 짝신 그러면 안 됩니다. 잘할 수 있죠? 알았죠? 네. 조심할 건 뭐죠? 상신이 없으니까 조심할 건 뭐예요? 잠 안 자는 거. 일간이 식신인격이면 설길이잖아요.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 푹 자는 게 할 일입니다. 많이 먹고 잠자기. 질문. 집이 갈 때 됐잖아요. 1시간 하는 거 아니야? 예? 1시간입니다. 네. 세움 봐주시길. 올 세움. 네? 올 세움. 봤잖아, 2025년. 작년 거 봤어요? 네? 작년 거잖아요. 2020년. 작년께 올해 거죠. 많이 틀리고 울산이라고 병원이 틀리고. 아니, 다 같아요. 아 그래? 네. 다 같아요. 열심히 사세요. 네. 또 질문들 해보세요. 격. 그러면 없으면 제가 9시 차를 끊어나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그 예전과 달리 자주 그 우리 단톡방에 글을 올리죠.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잘 1년에 몇 명 하는데 요즘 그 항암 후유증 때문에 제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아침에 뭐 하고도 밥을 먹어나면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주 저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침 뭐 먹었어? 뭐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나이 먹으면 다 그래요. 아니, 멍해지고 막지가 않아요. 정신이 막지가 않아서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집중을 막 하려고도 안 되고 그냥 이제 멍하니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이구나. 그걸 느껴서
계속 이제 기록하는 습관을 지금 앉아서 그냥 누워 있더라도 그냥 이 핸드폰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안 남겨놓으면 모르겠구나 싶어서 인사말 같은 것도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모르니까 써가지고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써가지고는 바뀌어서 그렇다고 읽을 수는 없고 아무튼 뭔가 이제 기록해서 봐야 되고 또 남겨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조금 전에 제가 카톡에 올린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백민역학연구의 집행부 임원을 임명했습니다. 진작에 정기총회 때 했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서도 멍하니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 머릿속으로 있는데 또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뭘 하라겠지?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거의 새로 임명하신 분들은 자 이사회 조직은 여러분들 거의 보인 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행부 지원자 중앙회 제가 회장이고요. 그다음에 부의장 5분. 부의장님 중에 우리 이경대 부의장님이 사임을 하시고 김상한 우리 제일 수고하신 우리 지명님이 부의장님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임명장도 드리고 옛날에 좀 인쇄도 해서 드리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라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국장, 재무국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국장의 강은주 우리 의원님, 그다음에 재무국장의 박자장님 진작에 이야기는 해놓고 공지를 안 했어요. 그 아마 본인들도 이거 내가 사무장 왜 모양가 이랬을 텐데 제가 전화상으로는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하라고. 그리고 그 분과위원회를 쭉 봤죠. 그래서 우선 겸임이 있어요. 우리 학술연구위원장에 우리 김상한 우리 부회장을 그대로 같이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획 이 지방 우리가 회원들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학술연구위원장 김상한 선생이고 기획위원장의 박수영 의원이라고 대구에 계고 이 서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저번에 졸업했고요. 교육강의위원장이 지난번에 했던 민광욱 전 의원 지난번에 작년에 손금강의 했었나? 수상강의 했었죠. 그리고 국제교류위원장의 21기 위원이고 미디어 홍보위원장의 김해 창원의 이나연 원광대 박사과정에 지금 수료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출판편집위원장의 송민정 회원입니다. 송민정 의원은 요즘 책을 하루 한 장 정리해가지고 지금 2편까지 돼가지고 또 계속 출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지부 지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같이 집행부해서 계획을 세워서 아직 집행부 임원회의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조금 나아지면은 근데 제 1월 달을 하고 항암을 하고 주사를 받고 약물로는 이제 계속 석 달간 해서 5월 10일 날 제가 다시 이제 검사를 하러 가게 되는데 제가 그 뭐라고 표현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몸에 대한 그런 변화를 못 느껴봤어요. 그 암 수술했을 때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프거나 뭐 이런 것도 못 느껴보고 쳤는데 이건 이제 멍해지면서 이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이렇구나. 근데 항암이 참 무섭다든지 머리는 안 빠져서 다행인데 그렇구나 하는 것이 우습게 알았다가 아주 요즘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덕분에는 우리 그 연구위원님들이 다 계신 거고 요즘은 이제 옛날 생각을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연구위가 오기까지도 참 오랜 고참위원들 오늘 특별히 강의를 해주는 창광 우리 김상태 선생님이 일기죠. 우리 손혜란 이사님 일기. 그렇게 돌아가신 분 우리 이범균 고모님인데 그렇게 몇몇이 시작을 한 것이 28년째 되는 생일이 내일입니다. 3월 20일 날이에요. 우리가 98, 제가 97년도에 동국대학교에서 강의 시작해서
98년도에 이제 이 모임을 결정한 것이 벌써 28번째 생일을 맞는 만 26번째죠. 아, 이게 참 하나하나 인연이 이렇게 오래 있었구나. 힘든 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힘들고 몸도 힘들지만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연구위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버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썼던 걸 쭉 빨리 읽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시 한번 1998년 작은 공부 모임으로 시작했던 연구회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회가 참 남다릅니다. 처음에는 정말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역학이 좋아서 모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이렇게 커질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작은 모임이 사람을 낳고 인연을 낳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연구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차광 선생을 비롯한 손혜란 이사님, 권은숙 이사님 등 그동안 연구를 이끌어주신 고참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 연구가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중간 참 쉽지 않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 항상 우리 연구위원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묵묵함이 이 연구회를 지켜준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후배들을 좀 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함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 중요한 날입니다. 앞으로 연구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임원들을 새롭게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임원으로 임명되신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회는 이제 변화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온라인 디지털 지방활동, 국제교류 등 예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 방식만으로는 앞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연구회의 전통은 지키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더 활기 있고 더 열린 연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이 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입현 우리 24기 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연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민역학연구회는 단순히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공동체의 새로운 주인이기도 합니다. 전통을 잘 이어받고 그 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연구 24기 넣으신 분이 임 선생하고 두 분이죠. 일어나서 한번 인사. 그리고 분하서 임유미 선생님, 이름들 남연재 선생님 두 분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연재 선생님 지금 저기 어디 경북 영주에서 왔어. 내가 볼 때는 보통 여기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전통을 잘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학문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몸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다시 붙잡아 준 것이 바로 연구위원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욱 확실하게 느낍니다. 학문은 함께 할 때 깊어지고 인연은 오래 함께 할 때 비로소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이것은 그저 말이 아니라 제가 한 70여 년 살아보니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구위는 창립 30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국제 세미나, 출판, 연구 등등.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지금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 언제까지 이 길을 앞에서 걸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끝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명역학연구회는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잘 붙잡아주고 함께 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뭡니까? 앞으로는 좀 아카이브 이렇게 우리 김상한 선생이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런데 연구원들 중에는 이제 지금 뭐 창광 선생은 두말할 것도 없고 많은 분들이 이제 출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이렇게 자료 같은 것을 연구위로 따로 해서 또 혹시라도 뭐 한 자는 이렇게 좀 소개도 하고 전부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갈까 이제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제가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선배나 후배나 함께 이렇게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